자, 다음은 이제 공원 녹지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공원의 효과라든지 우리나라 공원의 구분, 그리고 뭐 지정 현황, 그리고 뭐 정의 등등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 녹지 개요해서 공원의 효과. 자, 도시공간적 측면에서는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지 확보와 방제, 보완 등의 효과가 있다. 자, 도시의 시가지 확산을 방지한대요. 도시 외곽에 들어온 우리 그린벨트 지역 다 공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공지 확보,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있는 것이고 방제, 보완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자, 자연 보존적 측면, 식목과 조경 등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이 있고요. 보건적 측면, 운동과 체육, 휴양 등을 통해 우리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의 효과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나라 공원의 분류, 공원법상을 본다면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공원으로 쪼개질 수 있으며 주제공원, 개별적인 주제에 맞는 역사, 문화, 수변, 체육, 묘지 공원으로 세분한다. 자,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 본다면 우선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누고 근린공원은 다시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나눠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린생활권 같은 경우 뭐 독일에서 얘기했던 그 도시 내에 있었던 공원이 있었고 도보권 같은 경우 가든 있었죠. 가든. 가든으로 보면 되고 도시지역권이나 광역권 같은 경우 보다 좀 큰 에어리어에 설정했던 공원들이 있었다. 자, 이용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다면 운동, 체육, 자연, 사적공원 등 어떤 그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원을 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자 위주, 아동공원 혹은 소공원, 노인공원. 아동이 위주로 활동하느냐. 우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아동들이 오잖아요. 또 탑골공원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이제 노인들이 오이죠. 관리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립이냐, 도립이냐, 군립이냐. 관리가 누가 할 것이냐.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도시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도로공원 등으로 위치와 범위로도 공원을 세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설에 따라서 동물일 혹은 식물 혹은 조각 혹은 해양 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공원을 다시 한번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대규모, 중규모, 소공원이라는 면적 규모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공원은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주제공원으로 쪼개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공원의 현황입니다. 자, 도시공원,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법상 유원지가 있죠.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공간시설 해가지고 유원지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공원을 봐야 되는데, 자, 자연공원은 이제 국립공원 20개소가 있다. 자, 도시공원과 우리 자연공원으로 나누죠. 도시공원은 도시 내에 있는 공원, 자연공원은 도시적 외의 공원. 그래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으로 자연공원법으로 분류해서 약 서울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인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다. 관광 위락 공간으로 국민관광 대상지 및 교통부 지정 관광지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거부겠죠. 건거부 지정으로 볼 수 있는 관광 위락 공간도 공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분을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이라는 거. 자연공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 주체에 따라서 국립, 도립, 국립으로 좀 쪼개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시립공원은 없죠. 시립공원은 거의 도시공원으로 편입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원 녹지 계획의 정의. 자, 공원 녹지의 정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향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다. 자, 시민들에게 휴식과 정서 향양을 줄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그래서 모든 오픈 스페이스와 동일한 거죠. 오픈 스페이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옥상 녹화된 공간이라든지 그 밖에 뭐 하천, 보행자도로 그런 거 다 포함할 수 있다. 자, 도시공원의 정의를 보면, 자, 도시공원.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공원이다. 자, 공원 녹지는 모든 오픈 스페이스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처음에 배웠던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공원 녹지라는 것은 모든 오픈 스페이스를 다 얘기한다면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우리 조경학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도시공학과고 우리 플래닝 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적인 계획이란 틀 안에서 지정되는 공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자연법으로 이양돼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와 같은 공원들 그런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공원이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자, 도시공원의 목표, 단지 외곽은 완충 녹지를 두어 소음 및 공해를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단지 중심에 공원을 배치하고 보행도로를 연결해서 공원 이용을 유도하자. 자, 단지 외곽에 녹지를 두어 소음 및 공해를 차단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위호형의 오픈 스페이스 설계 방법이죠. 뭔가 외곽에 도립된 지역을 만들어주는 거고, 단지 중앙에 공원을 배치했다? 핵화죠, 핵화. 우리 오픈 스페이스 배치 기법 중에 핵처럼 중앙에 배치하고 보행도로를 연결해서 연결의 이용을 도모한다. 자, 보행도로 또한 오픈 스페이스죠. 그러면 동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잡아내는 거죠. 중첩과 관통이라는 개념들. 이런 식으로 공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용 반경과 인원을 고려해서 공원의 적정 위치를 배치해라. 자, 이용 반경과 인원. 기본적으로 우리 바그너 개수를 활용해서 1인당 연상 면적이 얼마고 뭐 전체 면적 대비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면적 고민해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공원 시스템 전반적으로 분포도 적정 위치에 따라서 공원들이 얼마큼 들어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반경을 고려해야 된다. 어린이공원은 분산 배치해서 소단지의 주민들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행도로와 공원의 연결성을 강조 및 근린공원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즉 동선은 시설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보행도로 끝에는 공원이나 광장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부여하는 것도 기본적인 플래닝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공원 녹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시민의 휴양, 복원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고,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입지 잡아줘야겠죠. 도시공원이 지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의 녹지 공간을 계획해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계속. 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도시공원은 안전과 원활한 집산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한다. 그러니까 3면이라고 해서 도로로 막 다 둘러싸이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라는 게 여러분이 뭐 4차선 도로 막 차량 많이 다니는 도로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이면도로 2m, 뭐 3m짜리만 되는, 한 4m 정도만 되는 그런 도로도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의 배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공원의 배치. 공원과 녹지 체계를 일체로 생각할 것.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공원, 녹지 계획이잖아요. 공원 계획과 녹지 계획이 아니라 공원, 녹지 계획이죠. 그래서 공원과 녹지 체계를 일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분산식, 방사식, 환상식, 반사, 황상식 등의 분산, 여기저기 분포시키는 거고요. 방상, 퍼지는 것이고, 환상, 라운딩형이죠. 방사, 환산형, 크로스에 라운딩이 들어오는, 우리 가로방 체계에서 한번 배웠을 거고요. 그런 식에 맞게끔. 그러니까 도로의 선형에 맞게끔. 도로라는 것은 도시 공간 구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도로를 기점으로 녹지 공간 체계도 네트워크를 잡아줘야 되니까 같이 얘기가 나왔고요. 소도시는 분산식이 많고, 대도시는 방사식, 환상식, 반사, 황산식 등이 있다. 아무래도 소규모 도시에서는 네트워크를 잡아내기에는 약간의 비용적인 측면에 무리가 있다 보니까 분산식으로 거점화시키는 작업이 있고요.
공원 개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시켜 전 도시의 공원 녹지를 조직적으로 개통화시켜라. 그러니까 공원에 위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위계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화와 개통화가 필요하다. 자, 공원 녹지 기본 개념. 지구 내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자. 공원, 녹지 등을 보행자도로 등과 연결시켜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잘 사는 나무들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생태계가 있다면 그런 생태 통로 같은 거 파괴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비오톱과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시작점이죠.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움직이고 막 탄생하고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키자는 거고 이용권을 고려한 배치로 공원, 녹지 이용자의 특성과 공원, 녹지가 서비스하는 이용권을 고려해라. 이용자의 특성.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찾아가서 놀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죠. 놀이터가 됐든 뭐 교통 안내 표지판이 됐든 뭔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공원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노인들 같은 경우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벤치라든지 테이블 같은 걸 세팅을 해주는 게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설계라는 거죠. 자, 접근성 향상. 이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을 향상시켜라. 지구 내 공원 녹지 형성할 때는 공원 녹지를 체계화하여 각 구성 요소들의 효과를 상승시켜라. 그러니까 범위별로 다르게 효과를 잡자는 거고요. 골격 구조는 공원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 또는 보행자 도로, 전용 도로 체계를 가로망과 함께 구성해라. 기본적으로 공원 녹지 체계는 도로망과 연동시키라는 거죠. 도로망과 연동시킨다는 것은 차량이 소통을 한다는 거고 차량 소통과 함께 보행자 도로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그물망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그런 설계를 할 때 선적 요소, 면적 요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로라든지 녹지체계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망적 구성으로 잡아주자는 거죠.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자, 이렇게 지구의 골격들을 한번 잡아봤다면요. 우리가 이제 공간에 맞게끔 설계를 한번 해보죠. 우리 기본적으로 근린지구라는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 분구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을 거고 어린이 공원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취약전의 아동의 놀이와 보호의 휴식, 교류를 위한 공원이다.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 정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면 어린이 공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놀이 위주의 활동 공간이다. 그러니까 휴식과 아동의 놀이와 휴식 및 보호, 뭔가 교류할 수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가 된다면 어린이 공원은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활동 위주의 뭔가 움직이는 활동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계획 조건을 본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보행자 서행도로와 인접하고 주택가에 와야 되며 유치원, 타가소 등과 인접해야 된다. 유치원, 타가소 등 우리가 근린 분구의 생활이죠. 근린 분구, 집 앞에서 쓰레빠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어린이 공원은 보행자 도로와 인접하고 차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과 학교로부터 인접해야 된다. 차량에부터 안전해야 된다. 아무래도 자동차들이 많이 다닐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린이 공원을 계획해야 된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알아봤고요. 자, 근린 지구. 보다 커지는 공간 사이트가 나온다면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나 도보권 근린공원을 지정하는데 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근린지구 내에 주민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복합 목적의 공원이다. 거주민들이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인 목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뭔가 휴식도 해야 되고 교양도 해야 되고 사교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다. 자, 계획 기준으로 본다면요. 마찬가지로 보행자 도로와 인접해야 되고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단지의 중심 지역, 즉 어떤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커뮤니티 시설과 인접해라. 그러니까 단지 중앙의 접근성을 고려하고요. 커뮤니티 시설과 연동시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활용을 친목 도모를 유도하자. 자, 도보권 근린공원 같은 경우 2개에서 3개의 근린주구의 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공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보다 큰 공간이라는 거죠.
한 개의 공원이 아니라 보다 큰 공간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고, 교통안전지역이 필요하면 차량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지 중심, 그리고 건물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 등. 그러니까 뭔가 산이 좀 이렇게 경사가 있거나 조금 애매한 공간, 근데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도보권 근린공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원들은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등에 따라서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대상 및 부분을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 자, 대상, 이제 우선 아동이었죠. 미취학생. 유아 및, 유아 중심의 이제 주거지 부근에 들어와야 되고, 주 이용자는 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유치거리는 100에서 200m, 면적은 약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잡아주자. 기본적으로 유아 및 보호자. 그러니까 엄마도 올 수 있는, 아빠도 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어린이 공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중심으로 해서 주택지나 학교 부근에 들어와야 된다. 학교 부근에. 그래서 취약 아동이 들어와야 되고, 반경 500m, 도보 3분에서 5분 이내 걸어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야 되며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규모를 확보해서 공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단지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요. 청소년, 가족,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유치거리는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만들어준다. 100헥타르 정도 되죠. 100헥타르 정도, 아니, 1헥타르 정도? 1헥타르 정도 면적 된다는 거고, 도보권 근린공원은 2개에서 3개의 근린지구의 중심, 즉, 지구의 중심에 입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용자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할 것이며, 반경 약 1000km, 1000km 이내로 들어오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규모를 지정해주자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도시공원 녹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큰 지구 골격의 설계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격들 다 봤죠.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근린지구나 근린지구에 따라서 디테일한 공원들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에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 이제 여기서 봤던 뭐 어린이 공원이든 근린생활권이든 도보권이든 이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공원들이었고요. 도시재생공원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공원들은 어떻게 또 세분되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지정 목적과 면적 규모가 있는지 보다 디테일한 그러니까 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